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모으기도 엄청 힘든데, SNS 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삶은 팍팍하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사람들이 1억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팩트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 중에 1억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1억 이상,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순자산이라. 그러니까 뭐, 자동차 1억짜리 차를 모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1억짜리 자동차를 몰더라도 그 대출이 한 8천만 원 있잖아. 그거 언제 다 갚을지 모르는데 순자산요. 그리고 금융자산. 금융자산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뭐 1억 이상 자산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젊은 사람 중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만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그 모아야 되는 돈을 저 SNS에 뭔가 사진 올리기 위해서 소비로 가거든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굳이 내가 차를 몰지 않아 되는데 비싼 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사치품에 돈을 쓴다든지. 오히려 SNS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죠. 굉장히 방해합니다.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이 쓰게끔 하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1억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어떤 얘기 하냐면, 야, 요즘 1억이 돈이가, 그 돈 가지고 있어서 뭐 하려고, 야, 그 돈 가지고 뭐 아파트도 못 사잖아,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야, 너 통장에 얼마 있어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야, 너 재산 탄탄하면 얘기해봐. 너 계좌 얼마 있냐고. 말이 없어. 계좌에 얼마 있어 물어보면, 뭐 계좌에 돈이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계좌. 사국이 그런 거야.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도 없고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돈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물론 1억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그 가치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1억은 큰 돈이야. 엄청 큰 돈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평생 못 가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저 돈 모으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 돈을 모아본 사람은 1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옥탄이 1억 무시합니까? 일단 저는 1억이 아니라 뭐 1000만 이상 모은 거 무시 안 해요. 왜냐하면 돈을 모아보면 알겠지만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돈을 모은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안 써야 되거든요. 사치를 적게 벌여야 되는데 힘들어.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이 돈 쓰는 걸 이제 난 머리에서 지켜봐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것들을 못하면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그 인스타에서 또래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못한다고 하면 거기 끼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돈을 모으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돼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억 구경도 못해. 1억이 아니라 5천만원도 제대로 모으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삶이 나아진다, 뭐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아집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 안 나아져.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나는 30 넘어서 모을까, 나는 뭐 몇 년 지나서 모을까. 절대 못 모읍니다. 절대 못 모아요. 정말로. 나이 먹어 돈 모으는 거 정말 힘듭니다. 왜냐, 이미 젊을 때 사치 부리고 돈 썼던 게 이미 버릇처럼 잡혀있거든요, 습관처럼. 내가 돈을 모으려면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도 포기해야 돼.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난 200벌이라 소득이 적으니까 모을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3, 400대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0대면 300대는 만큼 소비 수준이 높이 올라가고, 400대면 400대는 만큼
소비 수준이 올라갑니다. 결국 경제관념이라는 건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아무것도 쓰지도 말고 다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 또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쓰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지출이 줄여나가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많이 핑계대죠 뭐 200벌이. 근데 다수가 200벌입니다. 남들은 또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200벌이에요. 여자분들은 절대 다수 200벌이고 200이 뭐 돈을 모으기에는 좀 부족한 돈이긴 한데 그렇다고 돈을 모을 수 없는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벌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모을 돈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이거 서민들이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나는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모아봤자 이러면 안 된다. 어차피 나가는 사람 부자 안 되기 때문에 아득바득 모아봐야 소용이 없다. 모아서 얼마나 된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서민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돼.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전망이 없습니다. 안전망이 없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안전망이에요. 돈이 대부분의 안전을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보안이 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 그렇게 보안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보험도 돈이 있어야 보험을 들 수 있고 수술도 돈이 있어야 수술할 수 있고요. 약 같은 것도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운동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돈이 없으면 무조건 삶이 위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민은 게임으로 치는 뭐냐 하면 아이템이 없는 상태예요. RPG 게임에서 아무런 아이템이 없어. 레벨도 약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퀘스트를 종목을 하죠? 여러분 RPG 게임 좋아하죠? 근데 RPG 게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뭐 힐 아이템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상점을 가더라도 못 사요. 근데 어떻게 퀘스트를 종목합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컨트롤 잘해? 여러분 RPG 게임이 대부분 현질 게임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현질을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잖아. 못 넘어가게 세팅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현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질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번번이 깨지는 거죠. 200 버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모아야 됩니다. 200 버는 사람이. 대다수 200 버는 사람이 집을 보면 집이 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옥탕이도 많이 받겠지만 공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좋은 공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공장 중에서 좀 시설이 안 좋고 시설 열악하고 복지가 안 좋은 공장일수록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근무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웃소싱 공장, 구미도 아웃소싱 공장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아웃소싱은 일반 대기업 중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나이와 신분을 크게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받아줍니다. 대기업 중견 같은 경우는 나이나 신분을 많이 따지죠. 뭐 출결이나. 근데 아웃소싱은 사지 멀쩡하면 웬만하면 받아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아웃소싱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을 봐야 돼. 대부분 월급 안 받으면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웃소싱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뭐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 수 없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연을 다 가지고 있어. 뭐 돈 때문에 이제 또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업이나 투자를 했는데 좀 말 안 먹어서 빚이 생겨서 갚아야 되는데 나이 먹고 이제 일할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 제가 봤을 경우에 벌이가 적은 것일수록 형편이 좋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런 분들이 돈을 안 모으면 어떻게 될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훨씬 더. 생각보다 여러분 아웃소싱 파견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이야말로 아웃소싱의 본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은 일반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서울은 어떤 아웃소싱 영역이 많냐면 그런 이제 시설, 보안, 경비, 청소 이쪽이 거의 몰빵돼 있어요. 근데 제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아웃소싱은 지방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보수나 급여가. 아웃소싱을 왜 만들었을까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쉽게 자르기 위해서 아웃소싱 쓰는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시겠죠? 정규직 때문에 못 자릅니다. 특히 노조가 있으면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웃소싱은 계약직이고 계약 위반되면 그날 즉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딩 많잖아. 빌딩에서 이제 상주하시는 분들, 상주해가지고 뭐 건물 관리나 주차 단속이나 청소나 위화 작업하시는 분들 다 아웃소싱 소속이에요. 말은 정규직이 하는데 뭔가 이제 계약 위반이나 클레임 같은 걸리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다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만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라도 관리 못하면 나중에 미래에 안전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많으면 당연히 돈이 올라갑니다.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는 돈을 적게 벌 때부터 습관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월급이 적은데 돈을 못 모으는 것은 월급이 적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월급이 적다는 핑계로 돈을 못 모으는 본인 자신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월급도 관리 못하면 월급이 좀 더 많아져도 관리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